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페이지 129페이지 공자님의 명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의 사주팔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고금명인 명감에 갑신시로 되어 있는데, 이 갑신시라면 식상혼잡으로 어떤 식신이나 상관을 써야 되는 공자의 그 일생 행장에 비추어 보았을 때는 사용하기 힘들다. 그래서 을류시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월지를 보는 건데요. 자월. 자월에는 경금이 사지, 신금이 생지죠. 그래서 이 팔자 월지를 보면 자수가 일단은 제일 강하고요. 보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수의 그 반대되는 그 이성은 임수라고 하는 건데요. 임수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가신이죠. 가신을 제거하는 글자는 무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토가 있는데 경금이 연간에 있어서 경금이 무토를 설하고 임수를 생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가신 임수를 청하게 제거하려면 먼저 경금, 수원지인 경금을 잘라내야죠. 그래서 병화가 우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무토로서 비로소 임수를 제거합니다. 따라서 주보를 보면 격신, 주신은 개수, 상관이고요. 용신은 신금, 겁재 양인이죠. 청신은 병화, 편관, 그 다음에 무토, 편인. 이 주보로서 어떤 사주팔자의 천부적인 품성이나 성품, 그 다음에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은 별도로 그 권을 달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 전통적인 방법에 의하면 먼저 일간을 보죠. 일간의 특성. 이 팔자는 경금의 일간입니다. 경금은 어떤 동적인 거죠. 동적인 거. 정이냐 동이냐를 따지면 동적인 거죠. 그리고 상관은 월지 상관이죠. 상관은 월지이면서도 이 격시입니다. 또 다른 나죠. 아이덴티티.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동이냐 정이냐를 따지면 동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그 역동적이죠. 그래서 어떤 공자님의 어떤 일생 그 전국을 주유하면서 자신의 뜻을 알아줄 수 있는 어떤 제후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어떤 제자들을 거느려서 어떤 말로써 가르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여기서 그 골라낼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십신이나 십간, 오행을 가지고 능력이나 어떤 천부 병상을 추론할 때 주의할 점은 본질적인 내용은 주로 오행이 주가 되죠.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평가, 겉으로 드러난 표면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십신이 보조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오행과 십간까지 본질적인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오행을 보면 수라고 하는 오행이죠. 개수는, 일간은 금이라고 하는 오행이죠. 금은 어떤 우리가 뭐 의를 중시한 이런 것보다는 음양오행에서의 말하는 그 오행상의 금의 본의는 어떤 시장성, 이게 뭔 말이냐면
현실성. 어떤 실사구시. 공자님이 그 본인의 그 사상을 설파하고 다녔던 그 시절만 해도 공자님의 그런 사상은 어떤 현실성, 실사구시에 가까웠죠. 어쨌든 그래서 금과 수를 금수는 의나 지 이런 것은 물론 해당이 되긴 하지만 시장성, 약간의 그 어떤 노회한 어떤 그런 그 이미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공자 사주팔자의 주보는 이렇게 취합니다. 여기 뭐 급수계산하는 부분 나중에 별도로 자세히 좀 설명할 건데 상관 계수가 4급이다. 이런 급수계산은 뭐 그 분명한 공식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원칙이 완벽하게 확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왜 4급이냐? 월에 시에 급수를 계산하고 을목이 설이 있으니까 1급을 차감하고 해서 4급. 또 어떤 경우는 연월을 위주로 계산하는데 같은 글자가 있으면 똑같이 계산한다. 그래서 자수의 개는 3급, 일지도 3급, 6급이죠. 6급에서 자유파, 그다음에 술이 극하는 거. 차감하면 각 1급씩 차감하면 이것도 4급.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급수 계산하는 방법은 좀 뒤에 검증 부분에 가서 좀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공자팔자를 그 분석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무토인성이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좋지 않기도 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금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임수의 수원지이자 보호자죠. 이것은 가신입니다. 그래서 무토가 경금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꺼리는 거죠. 다만 무토는 임수를 제거할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희신이죠. 따라서 무토 하나만을 놓고는 대희대기가 되는데 반드시 병화가 따라야 됩니다. 병화는 어디 있습니까? 술 중에 병화가 있습니다. 그 전통적인 우리 방식에서는 이런 식의 어떤 치용 방법이 낯설기도 하고 거부감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주보법에서는 고신을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지는 임수, 신금, 미는 간목, 개수, 술은 을목, 병무, 그 다음에 축은 경금, 신기, 경금, 그 다음에 정기, 이것이 고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성이 이렇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병화는 또 투간하지도 않고 있고 해서 일생 관록과는 거리가 멀다. 이 부분은 그 사주팔자를 볼 때 우선은 귀, 부 이걸 나누어야 되겠죠. 귀한 사주, 소위 말하는 예전식으로 말하면 관귀죠. 관록을 먹어서 귀한 것이냐,
이것은 재로서 부한 거죠. 관귀이거나 재부이거나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평진전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성격된 사주들이 있죠. 다 부하기도 하고 귀합니다. 그래서 부귀한 팔자들이죠. 제격이 성격됐다고 해서 부자기만 하고 관귀는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관격이 성격되면 관귀하기도 하고 재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성격된 사주팔자는 드물고요. 일반적인 사주팔자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부자일 수 있고 귀할 수 있는가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뒤에 태극법 격국론에서 설명을 할 건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태극점을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태극점이 뭐냐면 일물일태극이죠. 그래서 관귀는 당연히 관성의 동태를 보는 거고요. 부는 당연히 재성을 보는 거죠. 관성유리의 재기통문호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태극점을 보는데요. 그래서 그 공자사주팔자에서 관귀의 기본적인 태극점은 관성이죠. 그런데 술 중에 정화 있고 병화가 있는데 주보로 쓰는 것은 병화죠. 그러면 병화가 태극점입니다. 병화의 상태를 보는 거죠. 병화가 다행히 희용신이긴 한데 쓰임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약하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병화와 무토를 같이 관귀의 태극점을 볼 수 있는데 이 두 글자가 이 사주팔자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관귀와는 인연이 멀죠. 당연히 우리가 상관격에서 상관을 쓰는 사주가 관귀 성격된 경우는 모르지만 이 사주는 그런 식으로 상관 패인 하는 사주인데 이 임성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격국론으로 말해도. 그래서 이 사주는 관귀와는 거리가 멀고 당연히 부와도 거리가 멉니다. 을목이 일단 태극점인데 을목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을목이 도리어 개수를 설하고요. 그나마 유금에 앉아서 무력한 것이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어떤 재부와도 인연이 멀다. 다만 굶어 죽지는 않겠다.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죠. 급수계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놨는데 뭐 일단 보시면 격신 상관만 계산 대상이죠. 그런데 을목이 있으니까 그걸 제거하는 신금도 같이 계산하는 겁니다. 원칙은 연월에서만 하고요. 암공암위는 충하는 글자에서 불가하다. 자수 상관이 월지 자에 당연히 녹지니까 3급, 연지술의 2급입니다. 신금은 월의 4급, 시지의 3급. 연월을 계산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있는 위치는 그 글자도 계산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 신금을 계산해야 된다. 근데 신금이 월에서는 계산하고 나머지는 통상 그 글자가 위치한 데서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런 건 좀 복잡하니까 천천히 보시고요. 하여튼 그래서 12급이 연월에서 나오고요. 암공암유까지 하면 15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은 13급이 나오는데 13급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어떤 종교 정도 유사한 어떤 학문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노벨상을 받을 학자를 우리가 12급으로 보는데 그보다 더 높은 거죠. 당연히 공자님이 그 어떤
행장에 비춰보면 당연한 건데 이것을 좀 우리가 색안경 끼거나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뭐 깨맞추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떤 그 이론 토대를 다른 사주팔자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면 이건 깨맞추기라고 그 폄하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